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코스피가 드디어 2,400선까지 안착을 하게 되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좀 사들이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현재 나흘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시총 상위의 대형주들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반면에 이쪽은 어제 좀 강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키 맞추기 가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잠잠하게 흘러가는 모습, 금폭의 변동은 보여주지 않는 수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우세가 조금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CPI까지 좀 다양한 이슈와 함께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도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2차전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죠.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요새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2차전지 소재로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죠. 여기에 또 회사 자회사죠. 인터내셔널과 에너지의 합병 기대감까지 요새 쭉쭉 올라가고 있는 홀딩스고요. 그리고 상대는 요새 정말 정신 나갈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2차전지 리튬 관련주 금양입니다. 주가가 말도 못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포스코홀딩스와 금양이 펼치는 1라운드 주목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MLCC와 자율주행 키워드로 엮이는 삼성전기 그리고 신재생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죠. CS-윈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국내 최초로 이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주가 6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한편 CS-윈드는 올해 정책의 부재와 원자재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최근에는 주가 흐름 좀 부진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더불어서 2023년에는 신규 수주까지 기대감을 모으면서 오늘 주가는 일단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수소와 건설기계군요. 자, 먼저 일진하이솔루스의 수소 탱크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수소 관련주들이 좀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주가도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장에는 모처럼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요새 워낙 좋죠. 네옴시티와 우크라 재건 뭐 이런 기대감에 폭등 중인 건설기계 쪽인데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펼치는 3라운드의 대결도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엔터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대 하이브의 대결인데요. 먼저 JYP 엔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브, BTS 병역 이행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죠. 최근에는 팬덤 서비스인 위버스를 통한 이 수익화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이 상승 탄력은 그렇다지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가는 3거래일째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엔터주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도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간단히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중간선거 이게 지금은 난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간선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볼 텐데요. 역대 뭐 최고 투표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보통 집권 여당이 좀 불리한 편이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이 중간선거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송 참 잘하세요. 진행. 갑작스럽게요. 네, 뭐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크게 저는 중요치 않다.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분석치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예. 공화당에 승리했을 때 엑슨모빌이라든지 정통 강호 기업들 역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는 좀 복지 정책 내지는 친환경 수혜 쪽을 좀 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맞는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좀 초보죠. 과연 단편적이다. 어느 당이 승리하던 간에 부각받을 섹터는 무엇인가를 좀 기계를 해봐야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양당에서 모두 이슈가 없는 것
파트는 네.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네. 공화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중국의 어떤 반도체 카드 또 자국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패권을 중국에 넘겨준다든지 뭐 그래 중국에서 반도체 한번 연구 개발해서 잘 생산해봐 이런 쪽으로 포커싱에 갈 일은 전혀 만무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뺏길 리가 없죠.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죠. 딜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우리 국내 정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미국의 이제 법조문에 보면 독수실 과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량을 감수해준 이런 이론도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의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나오던 간에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좀 빠지면 다른 섹터로 낙수 효과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전일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누가 되던 간에 관련 없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 게임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쪽 한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누가 이기든 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네.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낙수 효과로 다른 섹터로 넘어갈 것이다. 이 부분에 좀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는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분명히 반응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조금 특성을 보게 되면 사실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저번 주부터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 예,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장의 약간의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대형주 쪽은 슬슬 이제 약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 맞아요. 좀 잠잠해졌어요. 사실 이제 잠잠해졌고 예.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또 새롭게 돈다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섹터로 조금 수급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화당이 어느 정도 조금 하원 쪽에서는 또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원은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예. 앞으로 이제 나올 이슈들이겠죠. 뭐 CPI라든지 그렇죠. 혹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지금 이제 뭐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조금 다수장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풍력 쪽은 굉장히 또 상승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자로 풍력 바로 쪽이. 그렇고요. 네, 그렇죠. 풍력 쪽에 상승이 나오면 사실 이제 공화당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민주당의 정책은 약간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친환경 쪽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풍력 발전 비율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중간 선거 결과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슈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새로운 강세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선반영된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과연 이제 공화당에서 IRA에 대해서도 얼마나 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그게 이제 또, 네. 민주당에서 IRA를 실시하고 나서 사실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화당이 과연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IRA를 또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새롭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뭐 풍력만 봐도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이 영향보다는 당장 이슈라든지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그러네요. 당장 오늘장의 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것과 별도로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이슈들 그리고 새로 부각될 섹터들을 공략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역시나 역시 2차 전지 얘기는 네. 우리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몇 주째 이상형 월드컵 매 대진표마다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강해요.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 저것만 봐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인데 네, 금양은 뭐 또 더하네요.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라있거든요. 자, 포스코 홀딩스와 금양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원래 포스코 홀딩스는 뭐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 금양은 요새 뭐 말도 못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참 누가 저 금약을 보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서워요, 네. 포스코홀딩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김혁을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이제 금양이 달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빨리 달리죠?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올라타야 달리는 말에 할까요? 올라타지 네.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떨어집니다. 낙마할 수 있다. 네, 무섭네요. 저는 영화나 깝치죠. 드라마에서 네.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주식시장에 저렇게 접근 포인트를 아직도 내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기운을 가지신 거예요. 주식시장은 늘 인내, 인고의 네. 산물입니다. 저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혁 전문가님, 금양을 방금 김민준 전문가께서 낙마에 비유해 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낙마 수준도 아니고 저 정도면 빌딩에서 추락이거든요. 일단 금양에 대한 의견 좀 잠깐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낙하산 없이 프리다이빙을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고도가 이미 10,000km, 20,000km 넘게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저점 대비 약 800% 넘게 이제 상승이 와. 나왔거든요. 이게 4, 5천 원단에 놀던 그 친구가 지금 그렇죠. 4만 원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포인트가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강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밸류 체인을 어느 정도 기업 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완성도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그야말로 이제 주가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슬슬 넘어갈 때가 됐다. 슬슬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고 시장도 그만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는 2차 전지죠. 전지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슬슬 이제 한번 꺾이게 되면 바로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 본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좀 우려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철강에 대해서 워낙에 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어닝 쇼크도 나오고요. 네. 어닝 쇼크도 나왔고 뭐 태풍에 대한 피해들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업황도 지금 본업은 워낙에 좀 좋지가 않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피해가 워낙에 컸지만 이 LN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트레이딩 부분을 캐파를 실적을 하면서 이제 약 이 지금 현재 이 생산량 대비 3배 정도를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 성장도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혹시나 지금 현재 공간에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 예. 모아가는 매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제서야 좀 달리기 시작한 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올라타도 크게 다칠 위험이 없는 거겠죠.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포스코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포스코 홀딩스 골라주셨는데 간단하게 또 첨언을 해주시죠. 저는 뭐 솔직히 둘 다 별로입니다. 둘 다 별로인데 예. 이제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포스코의 실적이냐, 아까 뭐 김영애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실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금양 실적이 영업이익이 120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프리미엄을 100배 가까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랐던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면 예. 이 회사는 원래 화학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을 하고 있고 지르코늄 이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통형 배터리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벌써 모멘텀이 4개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에 따른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모멘텀 구간에서 이제 비이성적 시세가 난다 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게 금양의 지금 모습인 것 같고요. 포스코는 이제 수직 계열을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수산화 리튬에 관해서 이제 원자재에 관해서 수급이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파트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강제 산업에 관해서 신사업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을 갔을 때 중국의 내수 경기 좀 활성화가 됐을 때 네. 철강 부분이 좀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굳이 이제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의 부분을 양쪽을 비교한다면 예. 금양은 기대 수익률보다 리스크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는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좀 큽니다. 예. 내년까지 좀 바라보면서 중국 경기를 잘 체크해가면서 투자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저도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수익률 네. 게임에서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와 금양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김민준 전문가의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포스코홀딩스를 네. 골라주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역시 역시나. 금양을 섣불리 고르기가 어렵죠. 네. 포스코홀딩스로 갔습니다. 75% 득표를 하게 됐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현재 22% 넘게 상승하고 있는 금양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저는 오늘 금양의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본에 그렇게 썼고요. 예. 네. 제 스타일상 이런 종목에 관해서 목표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차트 모습들이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아, 이게 내가 바로 이 돌아가요. 종목에 당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첨이라는 말. 네. 아, 정말 로또의 확률이죠. 이런. 예. 이렇게 주식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늘 똑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한강다리예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은 꼭 충원을 드리고 싶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얘기해 주시는군요. 목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양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기와 CS 윈드의 대결이죠. 삼성전기 잘 알려져 있다시피 MLCC 그리고 최근 들어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항상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최근 들어서는 이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요 국내 최초 양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발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윈드의 풍력하면 떠오르는 바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풍력도 사실 최근 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다가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 강하게 올라옵니다. 삼성전기와 CS 윈드 모처럼 제 컨디션 찾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야 좋을까요? 저는 새롭게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CS 윈드 가도록 윈드.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를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이 종목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점을 좀 찍어보면 오늘 최종 승자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데 저도 스포를 오늘 또. CS 윈드였습니다. CS 윈드요? 알겠습니다. 의외네요, 또. 자, 두 분 다 CS 윈드 풍력으로 가주셨는데, 야, 그러면 두 분 다 풍력으로 갔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이 풍력에 대한 기대감 다시 솟구칠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점을 찍는 종목이 CS 윈드였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이제 오늘 그 국내에서 이제 풍력 발전 비중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풍력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풍력 산업은 이 해외 수출권에 대해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성장도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발전 비율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친환경 쪽은 기대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새롭게 이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풍력 쪽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친환경 쪽에 새롭게 좀 시각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광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탄력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원이 어느 정도 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네,
다수당을 차지한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IRA에 대해서는 이미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예. 제동을 걸기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친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 CS 윈드 이 풍력에 대한 조금 이제 이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하반기에 차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CS 윈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풍력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잘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까지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네. 이제 오늘 이 FCBGA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기판을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멀리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주가의 상승을 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CS 윈드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CS 윈드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신재생 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CS 윈드 또 골라주셨네요. 앵커님 태양광 풍력 수소 어느 거 제일 좋아하십니까? 태양광이요. 태양광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니까요. 빛나는 걸 좋아하시는. 이렇게 저는 좀 김영희 전문가님 의견에 좀 찬성을 하는데 좀 다른 해석을 좀 해보면 예. 저는 우선 미국 비중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럽향이 중요하거든요. 미국 비중이 중요한 거는 태양광 쪽이죠. 네.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의 자회사의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예. 태양광이 한 차례 먼저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이 가는 동안 풍력은 못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소개됐었어요. 최근에는 어디가 갔냐? 수소가 갔어요. 예. 갑자기 빈 살라만이 무슨 사우디하고 협력을 붙인다는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예. 얼토당토하는 솔직히 모멘텀인 것 같은데 일단 불씨를 당겨주니까 두산표스 이런 종목들이 23,000원대에서 지금 갔죠. 오늘 36,000원이거든요. 그렇게 갔습니까 벌써? 벌써 40%가 넘는 반등을 예. 쓰고 있어요. 오늘 그렇군요. 34,400원이네요. 그러니까 23,000원에 34,000원까지 가는 동안 실적 부분이냐 수급 부분이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빈 쌀라만.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김영현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풍력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근데 국내 비중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삼성전기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네.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베트남이 이미 캐파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5년 안에 완공이 된다 했거든요. 그 규모가 최근에 BHA에서 가져간 FPCB를 애플량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몰두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 삼성전기 거 부분을 BH가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제 CS 윈드를 택하게 됐냐면 수주 잔고가 네.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영업 기밀로 돼 있기 예. 때문에 공시를 다 하지 않았다고 그 네. 밑에 써놨어요. 다트 들어가게 되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써놨습니다. 맛만 보여주겠다. 네, 그런데 7억 7,900만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네, 달러입니다. 예. 맛만 보여준 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영업 적자가 난 이유는 감가상각이 좀 많이 됐죠. 근데 내년도부터 올라가는 어떤 영업 이익률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23년부터 4년까지는 CS 윈드가 상당히 더 가파릅니다. 네. 그 반면에 삼성전기는 원래의 매출액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속도 측면이나 친환경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조금 더 단기나 중기로 봤을 때 CS 윈드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CS 윈드를 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아, 지금 밝혀진 수주 잔고만 7억, 얼마요? 779입니다. 아, 77. 779. 어디 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시죠? 자, 이렇게 많은 수주 잔고를 챙겨가고 있는 CS 윈드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라는 게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모두 CS 윈드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결과를 띄워주시죠. 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좀 달랐네요. 삼성전기, 오랫동안 정말 숨죽이다가 모처럼 강해서 그런지 선택을 좀 더 많이 받게 됐네요. 삼성전기 62% 가져가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기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저는 단기로 접근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삼성전기를 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늘 요즘에 풍력에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태양광만 가고. 유청원님께 물어본 게 태양광 가고 네. 수소 빈살라만 때문에 갔는데 풍력 치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싶지 않죠. 이거 계속 또 배신할 것 같으니까. 그 반면에 삼성전기는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3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김영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SN들은 기간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기가 예전처럼 20만 원, 19만 원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16만 2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가격은 13만 9천 원 구간인데 16만 2천 원으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전략적으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매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죠. 방금 전에 또 말이 나왔던 이 수소 관련해서 일진하이솔루스 많이 쉬었다가요,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한 모습이고, 자,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요즘에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 뻗어가고 있죠. 네옴시티, 우크라재건 이쪽으로 해서 계속되는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요즘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일진하이솔루스 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이 두 종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뭘 골라야 되나 했지만, 저는 일진 하이솔루스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로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달리는 발에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미인주로 말씀해 미인주로 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점을 쳤는데 현대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점을 쳤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쳤다고.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잖아요, 지금.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이따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점 얘기가 왜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수소로 가셨거든요. 네. 이 이유 뭘까요? 고민했던 이유와 함께. 이제 뭐 쌀만이 형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지 그 않을까. 형님, 예, 네. 그만큼 친하게 지내고 이제 싶어요. 쌀만이 형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온다고 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수소 쪽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진하이솔루스가 어느 정도 좀 실질적으로 이 성장성이 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소 탱크 관련해서 사실 이 인프라가 조금 완전하게 좀 돼 있지가 않잖아요. 수소 인프라는. 예, 때문에 그렇죠. 수소 충전소가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소를 이동하는 수단은 이제 트레일러로 이제 많이 옮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현재 일진하이솔루스에서 개발한 이 타입 4에 대해 타입 4 네. 트레일러가 이제 이 타입 1에서도 이제 예. 일괄적으로 대체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네. 저번 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전 정부에서부터 이번 정부까지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그러한 이제 사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또 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소는 또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새로운 섹터가 약간 친환경 쪽으로 기조가 살짝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도 그 바람을 저는 어느 정도는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제서야 좀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이 매력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저저번 주쯤에 한번 이제 네. 이야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해서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싶었지만 또 그렇게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또 어마무시하다라는 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부담이 좀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또 아까 또 낙하산 이제 이야기했듯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짝의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건설 장비용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성장성은 기대가 되나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약간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서야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했던 거. 전문가님, 무슨 점 치신 거예요? 이상형 이제 월드컵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로 갈지 미리 오늘 저 이제 마지막 출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를 해본 건데 수소 파트는 늘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방송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1년 전에 배우에서 한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국내 탑10 기업의 향배는 수소가 가를 것이다. 저는 반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수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삼성이 가장 늦게 출발했거든요. 네. 수소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드는 게 뭐죠? 에너지 전기죠. 전기. 그 전기죠. 네. 수소는요. 수소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아닙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만드는 게 수소는. 지금까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했던 게 네. 전기라면 수소는 이제 물로 만드는 다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수소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전기가 갖지 못한 폭발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접근해 나갈 때 보게 되면 탱크, 소재,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발전용 연료 전지 뭐 등등 멤브레인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상하부터. 근데 저는 탱크에 관해 수소 탱크에 관해서 주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직 일반 자동차 안에 수소 탱크가 들어와서 가기에는 전기차 시장도 아직 점유율 MS가 15%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실제로 서울시 다니게 되면 수소 택시가 간간히 보이거든요. 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 SUV 차량이 있는데 과연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정도로 다가왔느냐에 네, 아직 대해서는 상용하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를 접근했을 때 발전용 연료 전지에 주목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료 전지. 두산 피오셀에 주목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온 인산형 타입에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일산 킨텍스에서도 선보였고요. 자주 강조해 주셨죠? 네. 피어셀. 대에서 이제 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발전용 연료 전지가 이제 융복합 뭐 건물이라든지 지을 때 이제는 난방 시설을 지을 때 그 발전용 연료 전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출 기업이 두산 피오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일진 머티리얼스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일진 그룹이었나요? 이제 하이솔루스로 일진 다이아로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 좋았었지만 아직까지 수소 트럭 위에 수소 탱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괴리감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물음표. 그렇죠. 수소 탱크, 수소 트럭 시청자 중에서 수소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저는 있을까 싶거든요. 본 적도 사실 그래서 좀 대륙이나 땅덩어리가 넓은 네. 데에서 가능한 측면인 것 같아가지고 일진하이솔루스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썼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좋은 거고요. 성적으로 받쳐준다는 네. 거. 기업은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실적 부분이 좋았던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중국행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휴전 협정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지겹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지겹고 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뭐 비극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건설 수요 장비 굴삭기는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는 의미에서는 두산의 인프라코 아직도 상승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두산인프라코 한 표씩 받아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4강 진출 정보 가려집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은 와, 이거 굉장히 팬이네요. 승부가 역시 어려웠군요. 자, 그래도 근소한 차이지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많이 떨어지긴 한 상태입니다. 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앞에 또 매물대를 두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 시에 38,500원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현재는 34,600원 구간인데 일단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38,5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전략적으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엔터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JYP 엔터와 하이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엔터주들인데 JYP 엔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하이브가 최근에 BTS 관련된 리스크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었죠. 자, JYP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의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 사실 뭐 다들 이제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럼 JYP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어마피. 네. 자, 김민주 전문가께서는요? 전 JYP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박지장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닮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근데 저도 JYP 했습니다. 자, 두 분 다 JYP 골라주셨고, 그 와중에 은서 앵커가 이상한 소리를 냈고요. 자, 김영주 전문가님. 네. 자, JYP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저와 닮은 JYP를 이제 고른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 뭐 다들 이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가 너무 내렸어요. 많이 이제 내리기도 했고 이제 BTS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참 동질감이 드는 게 어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아이고. 총을 굉장히 좀 잘 쏘고 왔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이제 동질감이 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큰 캐시카우가 떠난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큰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9개 멀티 레이블을 설립을 해서 이제 뭐 뉴진스라든지 새로운 이제 아이돌 그룹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해외 쪽에서도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저스틴 비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이타카 홀딩스 뭐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BTS를 따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그렇죠. 의견이잖아요. 세계 슈퍼스타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BTS가 떠나는 만큼의 캐시카우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네. 물론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없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JYP는 꾸준하게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 이제 다른 엔터 기업들은 굉장히 뭐 게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메타버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JYP 같은 경우는 엔터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잘 먹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키즈 등등 해서 예.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실적은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엔터주는 그렇게 또 선호를 하지는 않는 게 네.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두터운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수익을 보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렇게 또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JYP를 고르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메리트는 살짝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JYP 골라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호불호와 상관없이 일단 네. 실적일까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네. 무슨 말 할지 지금 기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오늘 대본에 하이브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렇게 써놨고요. 딱 한 줄 평이었습니다. 예. 네. JYP의 이제 그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 30대 MZ세대는 다 할 것 같아요. 있지. 있지. 저 있지, 좋아하거든요. 네. 있지 있지, 좋아하세요. 유부남. 20대가 네, 아니신데. 실제로 좋아하세요. 20대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와이스.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스키즈, 스트레이트 키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앨범들을 계속 속속들이 내놓고 있어요. 니즈 돔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결국 리오프닝 시대는 속도의 측면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라는. 네. 그런 부분도 비슷한 개인 것 같아요. 젊은 청춘들이 이제 좀 무책임한 어른들의 실수로 이제 갔지만 이런 그 공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안 열릴 것이냐. 억눌렸던 욕구들이 있죠. 네, 저는 충분히 엔터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BTS 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안고 없는 찐빵인데 이제 안고가 좀 크네요.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BTS가 군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BTS가 군대 안 가면 하이브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뿐만이 아니고요. 군대에 대한 인식은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군대 가야죠. 예. 네, 군대 가야 되고요. 안에 이제 유명 아티스트를 좀 찾아보려면 BTS 안에 한 명 정도 지코, 오키도키 브루시아죠. 정말로 이제 뭐 지코 정도 있어요. 좀 유명 아티스트 네임밸류가 있는 그 아티스트를 네네네. 찾자면 나머지 과연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연예인들을 과연 시청자분들이 아실까? 아직 BTS에 비슷하게 견주기는 아주 어렵다. 솔직히 저는 뭐
그나마 지코 정도는 네. 예, 유명 아티스트고 그렇죠. 작곡가로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한 레이블의 수장이었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하이브로 들어갔지만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그래도 JYP가 조금 더 우호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JYP를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죠. JYP 엔터.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꼽는 찐빵 하이브관에서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아 잡아볼까요? 근데 김영희 전문가이 아까 뭐 박진영 닮았다고 하는데 닮으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훨씬 더 잘생겼죠. 어디서 박진영이 감히 우리 전문가께서 완전 꼬미남이신데. 그럼요. 별명을 합정역 박진영으로 밀고 나가시면 가격 잡아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합정역 조세호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단기반등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군대 갑니다.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4만 6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이브 군대 가는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리스크 좀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14만 6천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결이 다른 좀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에서 홀딩스 나와 있죠. 2차 전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어 맞붙는 종목이 풍력의 대표주 CS 윈드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대 CS 윈드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2차 전지 대 풍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뭐 정답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CS 윈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풍력 잘 밀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은 CS 윈드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이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시청자 쪽으로 기울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의 선택은 포스코 홀딩스고요. 각자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자,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뭐 역시 오늘은 풍력으로 가든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많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제 아까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장기냐 단기냐를 선호했을 때 약간 단기적인 부분을 좀 많이 네, 선호를 해요.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약간 장기적인 측면으로 성장성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아가면 정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 약간은 풍력 쪽으로 슬슬 이제 이 시선이 약간 옮겨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어간 수급을 어느 정도 이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 차오르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주도 섹터에 어떤 흉내를 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저는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풍력 쪽이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풍력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CS 윈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또 반대로 포스코 홀딩스 골라주셨거든요. 네, 이유 한번 주식시장이 이제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뭐 앵커님 말씀하신 세태기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경기 침체 부분에 관해서는 가치주들이 좀 조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건 풍력은 가치주는 아닙니다. 네. 성장주 섹터로 신재생은 분류를 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CS 윈드의 수주장과 참 아름답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내년에 가치주가 돼 이제 성장주의 어떤 치킨 게임이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밸류에이션 부각이 더 있는 포스코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올해 3.9%로 예상이 돼 있는데 내년에 예. 5%대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철강 수요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포스코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 다각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태양광 쪽, 풍력 쪽 전부 다 강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제 신사업을 넓혀가는 부분이 좀 좋아 보이고 포스코가 이제 지금은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눌림목 구간에 25, 6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좀 길을 모아서 30만 원까지 좀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바라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덤으로 수직 계열화까지 예.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좀 나뉘었거든요.
궁금한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오늘 뭐 CS 윈드가 강력하군요. 73%를 가져갔습니다. 자, 결승 진출 종목은 바로 이렇게 CS 윈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저도 늘 이제 이상형 월드컵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보다는 그 당일의 흐름과 조금 단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30만 5천 원으로 잡아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포스코 홀딩스 3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의 요즘 컨디션은 워낙에 좋은 모습이죠. 실적도 좋고요. 주가는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와 JYP 엔터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김민준 전문가님 너무 달라서 또 이렇게 붙여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예상대로입니다. 네, 큰 그림인데 당연히 그럼 승자는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이 가장 믿을 게 못 됩니다. 네. 엔터를 저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연예인들이 좀 이슈화가 된다든지 네. 변수가 많죠. 네,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댔을 때 엔터 주가들이 급락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문가보다 저희는 또 공인이긴 하지만 약간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인 반면에 예.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이라는 말도 붙여주시면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를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가족을 배신하실 건가요? 같은 계열인데. 네, 일단 한 핏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피보다는 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지금 저는 엔터 쪽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도 마찬가지 선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역시 이 JYP보다는 오늘 미인주 후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시죠. 시청자 의견도 이렇게 모이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니즈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단기 공략 포인트 그리고 엔터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내림목에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기대감은 있지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목을 살 때 그런 부분 악재 부분이 작용을 해요. 늘 이제 말씀드린데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표이사가 갑자기 횡령을 했다. 네. 뒤에서 날라온 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엔터주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예로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본부팀에 또 전화오거든요. 근데 네.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빅뱅도 무너진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과치 말아야 될 거라고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선택해 주신 이유 네. 간단하게만 조금 더 붙여주시죠.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미 JYP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리트가 딱히 없다라고 저도 느껴져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이런 수주권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말씀하신 네. 그 내용들이 차트 흐름에서 둘 다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력도는 당연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네요. 나 오늘 만장일치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63%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고요. 결승까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들어갈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높게 보지 않고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5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59,0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풍력과 건설 기계로 맞붙네요. CS 윈드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요. CS 윈드 오늘장 오랜만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계속 강합니다. 자, 과연 오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김영일 전문가님의 그런 대결 대 또 김민준 전문가님의 대결이 아닐까. 그러네요. 각자 오늘 미인주 네, 후보라고 밀어주시는 꼽아주신 종목이 딱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대단한데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뭐 CS 윈드로 가시지 않을까요? 네. 뭐 뚝심 있게 가겠습니다. CS 위주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역시 CS 윈드로 갔고요. 김민주 전문가께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대본을 받았을 때 네. 이렇게 두 종목이 구도로 남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특히 고수분들 네. 유튜브에 몇몇 분들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고뇌냐? 풍력 노원 1위에 CS 윈드냐, 예. 수주장고냐,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 아니면 휴전협정은 분명히 온다. 전쟁 정식은 오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굴삭기 매출이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지금은 풍력보다는 이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재건 좀 더 강력해요. 유신이나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였고 네. 과연 그 중반부에 와 있느냐, 고점 부근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실 맞죠, 거예요. 예. 이게 그게 지금 제일 포인트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중단 부근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쪽으로 이제 한 표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전장 정식은 온다, 재건 기대감은 온다 한 표를 하게 되는 거고 풍력타워 수출 비중 이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CS 윈드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든지 네옴시티를 보게 되면 주가가 무섭거든요. 네, 무서워요, 정말 정말 무서울 그렇습니다. 정도예요. 네. 저는 전통 건설주들이 언제 오를 것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금리 인상기인데도. 그러면 늘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나 아니면 네옴시티가 좀 빠질 때 네.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다. 유신이나 한미글로벌이 좀 빠질 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 딱 골라주셨고요. 설명 뭐 다 해주셨네요. 아직도 갈 폭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 조금 반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실적이냐 기대감이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지는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 네. 수급이 빠졌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새로운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풍력 때 쪽으로. 풍력 쪽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단기간의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의 출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단기간의 기대감이 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또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가기 마련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CS 윈드 쪽으로 좀 더 기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 오늘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의 선택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잘 갔고 잘 갈 것이다라는 의견 말씀 또 들어봤습니다. 워낙 좋은 두 종목인데 두 분의 의견이 갈렸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미인주가 가려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미 많이 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장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풍력주죠. CS 윈드로 갔습니다. 74% 득표를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은서 앵커 발표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풍력 관련주죠. CS 윈드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누르고 풍력주 CS 윈드가 이렇게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관에서 김민준 전문가님. 건설기계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를 필두로 이제 후발주자를 좀 찾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좀 눈에 띄더라고요. 주가는 실질적으로 아직 많이 간 편은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한 구간입니다. 네, 저렇게 뭐 넓게 보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재건 기대감이나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제 뻗어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후발주자로 나설 것이냐 생각이 들었을 때 두산 박캡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두산 박캡이 올라왔으면 CS 윈드하고 아마 박빙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발행 주식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마 고수분들 이 부분을 생각한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참 더 간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8,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가격 전략은 8,8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지금 댓글창에 손막고 선생님께서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 너무 재밌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의 미인주도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CS 윈드관에서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김민준 전문가님이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일단은 CS 윈드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물을 좀 잘 소화를 해줬고 매집이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 고점 71,000원이거든요. 71,000원 목표가 설정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전고점인 71,000원대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우승 종목은 CS 윈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김민준 전문가님 공개 방송 오늘 있으시죠? 네, 이제 뭐 3주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 배워야 선다가 오후에 있습니다. 6시에. 오늘은 다룬 게 2차 전지 부분인데 네. 끝나고 나서 종목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고내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하세요. 네. 2차 전지 언제 파느냐, 반도체 언제 들어가느냐, 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한 건설기계 언제쯤 또 하느냐. 그래서 종목 상담으로 이렇게 좀 끌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이고요. 돈이 되는 종목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